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 효과가 인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진행하는 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례적으로 20, 30대 청년층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MZ 세대가 대거 몰려서 이준석 효과라고 이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이제 지난 5일 개강한 정치 이론 강의 토론 프로그램인 인천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수강 신청자 45명 가운데 77.7%인 35명이 80년대, 90년대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이중 그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수강생 24명을 확정했는데요. 대다수가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줄을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제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이제 정치 아카데미를 이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20, 30대 청년층 수강생이 대거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학재 시당 위원장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요. 예. 젊은층이 이토록 많이 지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이 거는 이 젊은층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예. 마침 그 당사자인 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어제 그 인천을 방문을 했었죠. 네. 뭐 여러 얘기들이 또 오갔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 비전을 제시를 했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네,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인물이죠. 바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인데요. 어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천시당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 자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자기를 지지해 준다면 지역 인천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안상수 전 시장이나 이제 이학재 시당 위원장 등 인천 정치인들과 함께 인천의 개발과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이 이 대선에 풍부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제 어제 인천시당 방문을 위해서 이 거주지가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이제 부평구청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 있는 인천시당 당사로 왔는데요. 네. 이렇게 대중교통으로만 이 2시간 걸려서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Y자형 GTX D 노선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천시가 Y자형 GTX D 노선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이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된 GTX D 노선안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GTX D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인천을 방문한 나경원 후보도 인천 간담회에서 D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 발표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들의 약속이 진짜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바로 눈앞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펼쳐질 텐데 네네. 지금 투표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예. 자, 이제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구청장들의 부동산 사랑이 도마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집은 자신이 사는 곳에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엉뚱한 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이제 재미있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바로 경기 인천 지역 41개 시군구 단체장의 부동산 재산 분석인데요.
먼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홍인성 중구청장이 소유한 아파트입니다. 사는 곳은 인천 중구인데 엉뚱하게도 경기도 과천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지난 3월 기준 이 시세가 무려 13억 9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홍 총장은 이제 분양권으로 얻은 해당 아파트 가격을 5억 7천여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거래가는 그 8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 8억 원이면 인천에서 어지간한 아파트 두세 채 값인데요. 홍 총장은 이 아파트 하나로 인천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그 41명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아파트 시세 차익을 세 번째로 많이 누린 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명예인지 불명예인지 모르겠지만 홍 총장이 오랜만에 이 뉴스에 이름 올렸는데요. 왜 그 인천도 아닌 과천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끝에 이제 천자로 끝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게요. 과천으로. 예. 아니 근데 또 이 인천 계양구청장하고 또 서구청장 이분들도 또 많은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올해 아파트 보유를 그 신고한 인천 경기 단체장 25명이 지난 4년간 1인당 평균 53%가량의 집값 상승률을 봤다고 하는데요. 1인당 시세 차익만 2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높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그 집값이 오르면서 동반 상승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 나오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인천을 보면요.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청장은 박형우 계양구청장입니다. 박 청장은 이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7억 원 상당의 상가 복합 건물과 함께요. 대지와 밭 600제곱미터 정도를 그 신고해서 부동산 재산액만 1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인천 단체장 41명 가운데 8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공직이나 다양한 이제 경력 그리고 연륜 등을 감안할 때 뭐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야 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든 통계상으로 인천에서는 이제 땅 부자라는 그런 얘기고요. 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 신고액을 14억 원을 신고한 이재현 서구청장도 땅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주택 구청장이었었는데요. 이 청장은 현재 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라 아파트를 제외하고 경기도 의왕시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와 전북 완주군 등의 이 대지와 밭 4,600여 제곱미터를 보유 중인데요. 이 청장은 지난해까지 보유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에 이 아파트를 한 채를 처분하면서 다주택 구청장 이 오명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이전 청장에게도 의문이 생기는 게 대체 의왕시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이 서구 청라 지금 사시는 청라도 아니고 좀 의문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주택은 이 거주 목적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 거주 목적으로 이제 그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들 단체장들은 이 거주 목적 외에 다른 또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민감한 첨예한 부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더. 지금 일단 뭐 지금 그 주택의 개념이 뭐 전통적으로 뭐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제 또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